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채봉감 별곡 들어가셔야죠. 자,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6월 모의고사에 나왔다는 것은 수능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이제껏 6월 모의고사에 나오고 바로 그해 수능이 나온 적은 없어. EBS 작품이. 그래서 이제 극히 드물다, 거의 흔히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6월 모의고사 작품은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원칙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할 망정 채봉감 별곡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물론 이제 필성이라고 하는 인물도 주인공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건 두 남녀 간의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극복을 하고 결국은 두 인물의 의지대로 사랑을 결국은 이루게 된다. 물론 조력자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룬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이러한 이 시대의 여성으로서는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기본적인 줄거리가 아주 뚜렷하게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죠. 뚜렷한 줄거리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테니 그걸 통해서 각각의 인물들의 특성이라든가 어느 지문이 나오더라도 각 인물이 긍정, 부정의 선악구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로 지문을 좀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 인물관계로 파악하자에 아예 줄거리 구도를 그려놨고요. 이거 가지고만 봐도 웬만큼 줄거리가 나올 거야. 그런데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한 번쯤 기억해 놓는 게 좋겠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진사, 이제 채봉이 주인공이고, 채봉의 아버지가 김진사, 그리고 엄마가 이제 부인이라는 명칭으로 여기 나오니까 이제 엄마가 있는데, 이제 채봉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진사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어떤 그 높은 직책이라든가 자리를 따낼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김진사가 허판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허판서는 더 높은 직책이니까 가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와중에 허판사가 채봉한테 욕심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부인이 죽고 어차피 지금 자기는 그 혼자인데 이제 부인 될 사람 필요한데 부인이라기보다는 첩으로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봉을 첩으로 나한테 보내라. 딸이잖아. 딸인데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웬만한, 그러니까 좀 괜찮은 직급 하나를 주마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것이 욕심이 나서 채봉을 첩으로 주려고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그런 사건이 있는 와중에 채봉은 채봉대로 필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 왜 글을 주고받는 그런 뻔한 고전소설에,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정말 이제 우리는 약속까지 한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근데 그 사실을 부인인 엄마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아빠가 아직 오기 전이지. 알게 돼서 엄마가 딱 보니까 괜찮아, 최필성이. 그래서 오냐, 허락하마. 아빠가 오면 얘기를 할 것이고 너희 결혼해라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아빠가 내려와서 부인한테 이러해서 허판서한테 줘야겠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역시 그쪽으로 쏠리지요. 진짜 가지는 개편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딸을 첩으로 준다는데. 근데도 욕심이 둘 다 났던 거예요. 그래서 채봉이를 불러다가 물어는 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김진사가, 너는 그러니까 일반 여염집에, 그냥 보통 집에, 그냥 평범해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평범한 집에 어엿한 부인이 좋니? 아니면 저렇게 재상집에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사람의 첩이 좋니? 그냥 네 마음 편하게 얘기해볼래? 말은 이러하지만, 그래서 채봉이가 정말 의지껏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는 되기 싫어요.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바꿔서 얘기했나?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냥 평범하더라도 좋으니 부인이 정말 적합한 부인, 척 같은 건 싫습니다라고 의지대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마음 놓고. 그래 놓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얘가 뭘 모르네 그러면서, 안 된다, 첩이 얼마나 좋은데 그 집안에 있고 집안이 뭐 이러면서 설득을 하고, 엄마조차도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 왈가왈부할 거 없다. 아니 뭐 영감 당신 뭐 그걸 얘기를 하시고 그냥 부모가 얘기하면 끝인 거지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갈 테니까 짐을 꾸려라 라고 해서 다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채봉이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자기 그 시녀, 같이 항상 동고동락을
샀던 시녀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꾀를 냅니다. 그냥 우리 다 같이 짐을 싸서 올라가지만 가는 길에 도망가자. 난 중간에 빠지겠다. 너 나 따라와라.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올라가는 길에 도망을 가서 이제 물론 처음부터 기생이 된 건 아니야. 도망을 갔는데 그 상태로 부인하고 김진사가 허판서한테 가니까 허판서가 원한 게 김진사입니까? 부인입니까? 채봉이죠. 근데 채봉이가 도망갔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그러면 약속 지킬 수 없죠. 더군다나 약속을 못 지키는 건 기본이거니와 너는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켰고 뭐 이러하니까 그러니까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혀요. 그래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채봉이 부인하고 만나게 돼. 이 엄마가 이제 채봉이한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와서 야 임선이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갇혔어. 그러니까 채봉이 웅웅 울면서 그럼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줘야 얘를 빼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되겠어서 기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대한 돈을 마련해 주고요. 하지만 이제 이쪽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기생이 됐는데 그걸 이감사가 보고 여기서 이 이감사는 굉장히 긍정 인물로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감사가 채봉이 글 쓴 거나 이런 걸 보고 감동해서 참 애가 잘 쓰는구나. 일 잘하겠다 싶어서 내 밑에 두고 일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채봉을 기생신분에서 빼주고 자기 밑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서 자 일을 시켰는데 이 이유가 우리 교재 지문인 겁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고 한편대로 그래서 이제 채봉은 저 밑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필성은 필성대로 어떻게든 채봉을 만나야겠는데 이러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얘가 기생이 됐을 때 둘이 잠깐 만나요. 또 사랑까지 나오면 만났지만 또다시 얘가 이감사 밑으로 들어가면서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필성이가 결심한 건 나도 이감사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야 채봉을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렇게 대놓고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이방이라는 신분, 사실 필성 입장에서는 그 이방이라는 신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낮은 신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지원을 해서 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감사 밑에서 일을 하거든요. 남녀가 유별하다 보니까 뭐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떨어져 지내지만 그래도 같은 그 상황에 이감사 밑으로 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 언젠간 만나겠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마음에 이제 송이가 답답함을 글로 쓰면서 막 펑펑펑 울고 하니까 이감사가 와서 너 왜 울고 있니? 얘기해봐라. 처음엔 얘기를 안 하지만 결국은 얘기를 하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감사가 채봉이한테는 조력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너희가 그런 사이였구나. 그래서 둘이 만날 수 있게 해주고요. 아 그렇게 부모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허판서는 처벌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소설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난관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사랑을 이룬다더라가 이 소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감사는 조력자 역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이가 글 쓴 걸 보고 밤에 울면서 쓰는 걸 보고 이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는 그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얘들아 그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 허판서와의 대화 부분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딸까지 보내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잖아. 더 파렴치하지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자 어찌됐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김진사하고요. 채봉은 필성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필성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서 도망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까지는 지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위해서요. 자기가 원래 가질 수 있는 신분보다 낮은 이방이라고 하는 직에 지원을 해서 이방이 되는 이것도 또한 자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줄거리로 이 작품은 줄거리로 전체를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문에 EBS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엑기스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기스적인 부분은 도리어 이 부분이어서 하지만 지문에 나왔던 부분이니 제가 어느 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앞부분의 줄거리 아래쪽으로 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송이가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세 줄 내려올게요.
꿈속 장면이야.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정막공산에서 혼자 전날의 답장글을 꺼내놓고 보며 울고 또 울고 보며 전전반측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고 누워있기에 달려들어가. 꿈이야. 달려들어가서 마주 붙잡고 운다.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된다. 자면서 우는 거 있잖아.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는 법이다. 어머, 갑자기 송이가 여기서 송이 모를 수 있나요? 송이는 기생이 됐을 때의 채봉의 이름입니다. 그게 송이에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줄거리를 알아야 이야기가 더 잘 풀리는 게 그런 거야. 여기서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어는 이감사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죠? 이때 이감사는 나이가 벌써 80여세일 뿐 아니라 일도 방백이 돼서야 밤이나 낮이나 오로지 우리의 백성 걱정, 나라 걱정이요. 자, EBS에서 얘기합니다. 이감사의 훌륭한 관리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밤이나 낮이나 나라 걱정, 백성 걱정을 한다는 건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에서 EBS 얘기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우연히 송이의 사정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송이가 있는 쪽에서 흐느끼는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분명 무슨 사정이 있으리라 하고 가서 봤더니 송이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잔 것이 또 써놓고 자. 거기 내용을 쓱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제 깨웁니다. 이제 매우 놀라죠. 맨 아랫부분 제가 가로해놔서요. 송이야 놀라지 마라. 비록 상하지분이 있으나 내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는데, 자, 상하지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과 하의 구별이란 뜻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의 상하라는 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고, 윗사람은 감사, 아랫사람은 당연히 송이, 채봉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높은 사람인 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치만 넌 내가 친딸처럼 생각하는 건데 너 개인적인 사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지금 말해봐. 나 들어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뒷장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얘기를 못해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못하다가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부터 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닦고 두 손을 모아 단정히 쓴다.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그리고 당초에 후원에서 장필성과 그를 화답하던 일, 처음 시작이죠. 그리고 그 모친이 장씨를 불러서 혼인을 약속한 일, 그 모친이 부인이요. 여기 엄마가 필성을 불러서 그래 결혼해라 라고 한 일, 그리고 김진사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다가 허판서와 관계된 일, 그래서 허판사가 직책을 줄 테니 딸을 줘라 라고 하는 일들, 허판서가 저를 별실로 달라는 것을 김진사가 허락하였으나 저는 장씨와의 약속을 지키느라, 여기서의 저는 자기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송이가, 즉 채봉이가 하는 말이니까 지키느라고 만리교에서 도망한 일, 그 후 모친이 내려와서 몸을 팔아 돈을 주어 올려보내고 기생이 된 후에도 장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 해답할 사람을 구해 장씨를 다시 만나서 몸을 허락한 일,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헤어진 상태인 거거든. 이런 일, 자, 사실은 실질적인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일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있지? 긴 시간 혹은 과거의 사건을 혹은 지난 일을 뭐 어떻게 써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보통 이런 표현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요거 뭐뭐한 일, 뭐뭐했고 그때 그래서 이랬으며, 보통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자 5줄 내려옵니다. 내일은 장필성을 불러서 내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 서로 볼 수 있게 해줄게.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이 부분이 조력자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쓰세요. 가로치고 조력자이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사적인 면모를 보이는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옆에를 보세요.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만 옆에 위에서 4번째 줄을 보시면 얘가 부모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그랬더니 그것도 너 부모 생각하는구나. 역시 기특하다. 그것도 급히 주선해서 알려주마 라고 하는 부분이 조력자
해결사적인 면모 2. 그래서 이감사는 송이에게 있어서 굉장한 조력자입니다. 전반적인 일을 도와주죠. 왜냐하면 송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 자, 뒷부분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만 뒷부분은 뭐냐면 이제 필성이도 자기 밑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필성이를 부르죠. 필성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모르니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리둥절해서 갔다가 갑자기 송이를 만나면서 이제 너무 당황하면서 이제 둘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둘이 결혼하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채봉감별곡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줄거리가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간혹 줄거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혹은 이건 줄거리가 없어 줄거리를 알 필요 없어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뚜렷하기 때문에 이 정도 줄거리는 알아두시는 것이 글을 보고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채봉감별곡 마무리할게요. 또 다음 작품, 다른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